매년마다 시행되는 관문고 평가고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분명히 학교에서 발표한 공문에 써 있어요. 중3 수준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중3 수준이 아니라 기출, 고1, 전국 모의고사 지문을 하나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시험지에. 그래서 일부러 해설지에 18, 19, 20번 실제 모의고사 그 번호를 그대로 달아놓은 것 뿐이고, 두 번째, 20문제인 거는 변하지 않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40분 줬는데 22문제, 작년 같은 경우 40분 줬는데 2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0문제에서 23문제가량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염두를 좀 하시고, 시간은 40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형별 풀이법까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일 10시 시험 시작이죠. 똑같아요, 오늘하고. 오늘 끝나고 가셔가지고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 재고 연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한 문제당 1분 20초입니다. 그래야 20개 이상 나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제가 지금 관문고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관문고 학생들만 데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선배죠 지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왜 평가고사에서 50등 안에 못 들었냐면 시간이 없어서예요. 시간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2분도 아깝습니다. 2분 안에 풀면은, 만약에 2분 동안 풀게 되면은 맨 끝에 장문을 못 풀게 돼요. 그거 좀 염두하시고 워크북 드릴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지금 우리 시험지에는 장문이 하나 들어와 있죠. 장문이 맨 끝에 들어와 있고 그 대신에 어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어법 문제가 요렇게.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요렇게 출제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문을 뺐고 어법을 냈고, 요번에 퐁당퐁당이어서 이렇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실어 온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법 있죠? 어법도 오늘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간략하게. 어법은 간략하게 3개 파트 정도. 항상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요거 3개 파트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내일 시험장 갔는데 어법 문제가 나왔다. 40초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네, 끝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요거 4번째. 상위 시험 등수겠죠? 상위 50명을 뽑는다고 해요, 실제로. 매번 50명을 뽑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제 들으러 왔으니까 진실을 말해줘야지. 50명을 뽑는다고 말해줄 거예요, 분명 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20등 안에 드셔야 합니다. 몇 등이요? 330 신입생 중에 330명 중에 20등 안에 드셔야 돼요. 20등이에요. 20등. 20등. 그리고 요 20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자반 우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내일 시험이 끝나고 3일 안에, 주로 토요일 전에, 그러니까 매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평가고사 시행이기 때문에 토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목, 금 이틀에 거쳐서 주로 여러분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 전화 못 받았어요?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야자 할 거냐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만약에 본인이 야자를 하게 되면,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해야 돼요, 야자를.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학원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작년 같은 경우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한 85%가 다 뽑혔거든요. 실제 20등 안에. 예. 근데 얘네가 한 명 빼고 다 거절했어요. 죄송하다고. 학원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 선택하세요. 물론 실제로 야자를 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잦은 접촉을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신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면서까지 왜 이걸 잘 봐야 하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고 공표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편애가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편애라고 하면 개인적인 편애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기부와 세특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세부 특기상 생기부와 세특을 굉장히 많이 챙겨줄 거예요. 누가?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이. 아시겠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광문고는 현실적으로 학교 체제와 학교 시스템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하는 화려한 생기부와 많은 세부 특기 사항을 적을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애석하기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대회가 있거나 많은 행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학교부 관련자는 아니지만 학교 입장에서 다 챙겨줄 수가 없는 거죠. 한정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20등 안에 드세요. 20등 안에. 왜냐면 실제로 광문고 50등,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실제로 광문고에서 50등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에요. 광문고는 실제로 몇 등급이 1등급이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준 11등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330명까지 쭉 줄 세웠을 때 11등까지만 1등급이라 찍혀있어요. 성적표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20등까지가 어떤 의미인지 말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광문고 영어시험을, 영어만 그래요. 영어시험 봤을 때 동점자가 존재하죠. 동점자가 존재했을 때 실제로 마지막 1등급 컷 점수를 받은 애가 20등까지 애랑 비슷해요. 동점자가 많으면 밀리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 20등의 의미는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광문고 입학해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애들만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공문 받았죠. 하나 공문. 그 공문 받았죠. 이 내용 안 적혀 있어요. 지금 부담 주는 거예요. 작정하고 시험 보라고 처음부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배워갈 거 배워가시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시험지도 드릴 거고 유형별 워크북도 드릴 테니까 오늘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주의사항. 작년 같은 경우는 국영수를 다 봤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올해는 수학이랑 영어만 본다 그랬죠. 자, 내일 1교시가 뭡니까? 수학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이런 모의고사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환경의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력과 무관하게 시험에 집중을 못해요. 내일 수학시험 1교시죠. 시험 시작 30분 전에 등교해서 착석해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실제로 어떠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런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초집중해서 헐레벌떡 학교에 갔어요. 헐레벌떡 한 5분 전에 그 시험 볼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두근두근 될 텐데 뛰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30분 전에 착석이라 그랬어요. 착석. 앉아서 수학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수학이랑 영어 점수를 합쳐서 20등이라고. 지금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광문고를 배정받은 애들 중에 상위권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중학교 때 영어 국영수를 굉장히 잘한다고 인정받는 애들이 광문고에 다수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80명가량이에요. 이미 조사해본 결과 80명 중에 10명을 가르겠대요. 작년 같은 경우 10등까지는 국영수 전 과목에서 2개 이하로 틀린 애들이에요. 이 20명 중에 10등까지는 영어 만점이죠. 그냥
얼마나 잘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영어뿐만이 아니야. 수학도 잘 보시라고. 수학이랑 영어를 합산해서 등수를 매기는 거니까 반드시 1교시부터 수무수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수학을 가르치진 않으니까 수학도 오늘 여러분 다니는 학원에서 뭐 자료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풀고 보세요. 계속 아침에. 머리를 좀 풀어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쉬는 시간 되자마자 바로 영어 꺼내서 영어 공부. 쉬는 시간이 짧은데 책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죠. 내일 쉬는 시간에 가서 볼 것을 지금 적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제가 아까 필기하라 그랬죠? 하나 꺼내라 그랬잖아. 여러분이 오늘 필기하는 거 내일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지문 연습은 오늘 저녁에 하시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지문 같이 보실게요. 1번 지문. 자, 얘는 모의고사에서 원래는 18번 지문에 위치해 있으며 유형은 글의 목적입니다. 제가 시간까지 다 적어드릴게요. 자세하게. 글의 목적 같은 경우 40초 안에 푸셔야 돼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건 주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글의 목적. 자, 글의 목적은 간단해요.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해보신 친구분들은 한 번 더 상기시키세요. 지문이 요렇게 있죠. 정답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정답은 무조건 여기에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에 나와요. 정답. 심지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의 리스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첫 번째, 요청. 요청이 영어로 뭐죠, 근데? 요청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요청? 맞아요? ask or request. 근데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안 쓰여 있고,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문에 100% 요청입니다. 100% 요청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요령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미. 두 번째, 감사죠. 감사. 땡큐는 안 쓸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공식화된 글에서는 주로 감사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appreciate이라고 하죠.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본문 안에. 예. 근데 항상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세 번째. 후반부에 후반부 항상 후반부. 세 번째. 요거는 여기 있는 것도 있긴 한데 홍보. 홍보는 참고로 영어로 마케팅이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홍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플리즈가 붙긴 하는데 주로 플리즈보다는 뭐 와주세요 이렇게 뭐 와주세요 이렇게 와요. 주로 와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런 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00% 홍보예요. 그럼 네 번째 모집 공고문. 참고로 모집은 영어로 여러분들 리크루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cruit. 왜냐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 선지가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글이죠.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 영어가 선지가 영어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집은 recruit예요. 그리고 주로 어떤 말 나오냐면은 인적 자원을 뽑는 거죠. human resource라고 나와요. 이거 다 알고 계시면은 내일 시험장 가서 편하실 겁니다. 막 휴먼 리소스, 인간 자원이 아니라 인재 공고 이런 뜻, 인재란 뜻이에요. 인재 그냥. 또 있죠.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겠네요. 지원은 영어로 apply죠. 됐어요? 여기 선지에도 있긴 한데 아무튼 다섯 번째 제안이죠. 제안은 영어로 suggest죠. 명사로 쓰면 suggestion 이거고요.
이렇게. 제안은 항상 함께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뭐뭐뭐 나오고 뭐 보나마나 뻔하게 with us라고 돼 있을 겁니다. 100%예요, 이거는. 100%.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operation입니다. 참고로 cooperation은 협동이란 뜻이 아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협조란 뜻입니다.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뭐냐면은 협조를 부탁하는 글, 협조를 요청하는 글로 답을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럼 간단해집니다. 요거도 한번 적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사과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명사로 apology입니다. 명사로. 만약에 동사로 나온다 그러면 apologize겠죠. 사과. 얘는 딱 이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대로 보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정답 뭔지? join 보이세요, 밑에? join 찾았어요, join. 함께 하자는 거죠. join 뒤에 with us가 없을 뿐이 그냥 in volunteer team이라고 돼 있죠. 함께 합시다. 뭐 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모집이라는 단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리크루트라 그랬죠. 없네요. 없죠. 이 단어가 제가 적어드린 단어가 이 본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런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 말은. 정답은 그래서 4번. 별 문제 없죠? 이 정도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채점들 이미 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할 게 많은 관계로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후반부라 그랬어요. 후반부 항상 밑에 보는 겁니다. 밑에 40초 안에 빨리 풀어서 맞추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지금 한 개, 뭐 2개 틀리자가 아니라 만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점 받으라고. 만점이 아니면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 2번. 신경 맞습니까? 신경은 분위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고. 자, 신경이든 분위기든 항상 2개가 나옵니다. 항상 2개가. 글을 이렇게 봤을 때 신경은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등장해요. 한 문장 안에 다 주지 않아요, 절대로.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신경과 밑에 나와 있는 신경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도 있어요.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신경과 밑에 나와 있는 신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해서 읽으시는 게 아니라 글 전반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신경과 분위기 문제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단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꼭 외워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단어는 조금 쉬운 편이라서 만약에 내일 시험을 어렵게 냈을 때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만한 단어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신경은 성격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예요, 그냥. lazy, idle, cozy. 3개. 얘가 실제로 전국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얘 뜻을 몰라서. lazy와 idle이란 단어를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친구들은 게으른이란 뜻을 알아요. 근데 게으른은 성격이죠. 얘 글의 분위기 나른한 이겁니다. 글의 분위기로 치면 이거는 평화로운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신경으로 치잖아요. 마음이 잔잔한 카메동이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됐어요? 얘 지문도 지금 읽어보면은 선지 1번이 정답인데 1번에 있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상황과 행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성격과 감정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감정과 분위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 갈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슬슬. 자, 이제부터 슬슬 중요한 거. 주장 문제는 매년 출제했어요. 평가고사에서. 주장은 말이 주장이지 독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문을 찾으란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령문은 글 전반부에 나와도 되고 중후반 다 나올 수 있어요. 위치에 국한되지 마시고 명령문의 형태가 어떤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냥 거기가. 첫 번째.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죠. 여기 이 내용 해석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냥 정답이에요. 그대로 정답. 고민도 하지 마시고 마킹하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들을. 두 번째, 조동사죠. 조동사 표현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3개.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자리엔 주로 you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뒤에 요 표현이 중요하죠. have to, need to, seek to. 하나같이 뒤에 동사 원형 붙어 있을 겁니다. 뭘 하라고 하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정답이에요. 요 조동사 지금 2번에 적은 것도 다 동사 원형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정답입니다. 그걸 말했어요. 그냥 바로 마킹 해버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시험장 가시면 마킹 바로 하세요. 자신 있게. 왜냐면 단어가 어렵진 않을 테니까 자신 있게 마킹 하세요. 내일. 됐어요? 하나만 더. 명령문은 아닌데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주장이든 주제 문제든 제목 문제든 하나같이 관통하는 법칙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역접의 연결사 however, but 몇 개만 적어 놓을게요. 제가 still, yet 얘네로 시작하는 문장의 내용은 주제입니다. 100% 그냥. 여기 내용 그대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쫙 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너가 뭐 메일을 쓰기도 하고, 약간 비유도 있고, 너가 뭐 철자가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고칠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difference. 너가 틀린 거를 고쳐낼 수 있고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래요.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은 네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버튼일 거야. 빨리 누르고 싶을 거야.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에 누구 떴습니까? but 보이세요? 그리고 뒤에 make sure. 동사 원형 맞습니까? 역접의 연결사 플러스 명령문이 둘 다 실려 있네요. 이보다 센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보다 센 주장이 어디 있어요? 그 참고로 거기에서 make sure는 여러분들 make sure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make sure이 나오고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 영어 단어를 적당히 외운 친구들은 make sure를 확신하다, 보장하다라고 외워놨을 겁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실제로. 혹시라도 본인이 make sure를 보장하다와 확신하다로 외웠거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 외운 거예요. 다시 외우세요, 오늘부로. 얘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겠죠?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보장하다와 확신하다가 아니에요. 거기서의 보장하다와 확신하다는 make sure이라는 단어가 가진 속성과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은 용모가 단정하게끔 합시다.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참 좋아한다고. 명령문을 쓸 때 바로 동사 원형을 쓰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make sure that 이라고 많이 씁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권고와 권유사항을 말할 때 make sure that 참 좋아해요. 내일 나왔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석을 그대로 해보세요.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깊게 네가 보낼 글을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몇 번? 3번이죠. 내용 되게 쉽죠? 쉽다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4번은 별표. 자, 4번은 별표. 제가 보기에 이거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학교 입장에서 20등을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건 안 주겠죠. 그쵸? 무조건 쉬운 건 안 주겠죠. 요 4번에 있는 문항이 첫 번째 킬러 문항입니다. 제가 K라고 쓸게요. 킬러 문항은. 얘가 첫 번째 킬러 문항 유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많이 틀렸던 게 요 밑줄 침바 의미 문장. 요 내용이었습니다. 요 유형. 자, 설명 빨리 할게요. 얘도 뭐 이렇게 내용이 이해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거기 적혀 있는 밑줄 친 표현은 해석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줄 친 표현은 실제로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예시이거나 그 지문을 읽어서 알 수 있는 맥락상 어떤 어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밑줄 친 거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절대 의미 두지 맙시다. 두 번째, 실제로 그 밑줄 친 표현은 그 글의 주제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주제의 정반대일 겁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 못 푸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밑줄 친 바 의미가 어떻게 주제인지, 어떻게 주제랑 정반대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밑줄 친 문장이 이 밑줄 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주어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앞부분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요 주어 자리에는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는 대명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어요. 우린 시간이 부족해 내일 시험장 가면. 그래서 그래요.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왔겠죠. 이렇게 읽어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이 주제인 것 같아. 앞에 읽었던 내용이. 그리고 나서 밑줄 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봤더니 역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주제의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주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읽었더니 주제가 나왔어. 근데 대명사로 시작해. 끝났죠? 밑줄 친 바의 의미는 주제입니다. 끝.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해서 내용 이해만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과거에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지금 첫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리액션을 get past, overcome과 동의합니다. 이겨내라, 극복하란 소리예요. 과거에 이거 하지 말걸 이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죠. 과거를 돌아보지 말란 소리입니다. 결국에 쉽게 의역하자면. 그리고 뒤에는 다 예시예요. 네가 잘 못 봤던 시험, 네가 뭐 취업하지 못했던 거, 네가 실패했던 면접, 네가 보고 싶었는데, 네가 인상을 주고 싶었는데 실망시킨 사람들 이런 게 막 떠오를 거예요. 근데 accept that 명령문이죠. accept that it happened now. 어차피 엎질러진 물, 이미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꾸 후회하지 말란 소리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말란 소리입니다. 내용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the only value 동글뱅이 치시고
계속 하지 마라고 하고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가치라고 얘기를 던져주는 순간 내용이 뒤집힌 걸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표현이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대 뒤에 볼까요? You wi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네가 다음번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된답니다. 그럼 과거에 대한 일을 후회하게 되면 과거는 돌아보지 말되 좋은 건 유일하게 뭐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럼 과거를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일, 미래를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항상 뒤집히는 내용은 주제입니다. 역접의 연결사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됐어요? 밑줄 친 바 문장이 자, 그 앞에 문장을 해줄게요. This, if only I.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virtual, 다 가상의 시제랍니다.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한 번 더, 결국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돌이켜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앞만 바라보라는 거죠. 밑줄 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혹시 대명사 보이십니까? 걔가 보였어야 돼요. 안 그럼 빨리 못 풉니다, 이거.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that 보이십니까? that 체크해요. that, 얘가 대명사예요, 지금. 얘 that, 요게 대명사입니다. that. 워크아웃은 실행하다예요. 운동하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that은 뭐죠? 앞문장 받는 겁니다. 바로 앞문장. 바로 앞문장의 의미가 뭐였죠? 과거의 일을 돌이키려 보는 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가상의 것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원스 덩어리를 묶으면 어떤 의미예요? 네가 과거를 돌이켜보게 된다면 이런 뜻이죠. 결국에. 네가 후회를 하게 되면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때랍니까? 과거를 미래의 시제로 바꿀 때랍니다. 밑줄 표현의 의미가.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돌이켜보지 말고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세요 이거겠죠? 이게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요. 뒤에 나와요 부연 설명이.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볼래요? Next time 보이십니까? 이건 과거 표현이에요? 미래에 대한 표현이에요? 미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럼 결국에 이 그래서 밑줄 친 표현이 의미하는 바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앞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세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세요죠. 정답 몇 번에 보이십니까? 답은 선지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후회를 극복하고 다가올 일을 향해 계획을 짜보자. 몇 번? 2번에 보이십니까? 끝났죠. 끝났죠. 결국에 이 글의 주제였네요. 그렇죠? 결국에 이 글의 주제였네. 주제. 그 다음 4번 볼까요, 한번? 5번이죠. 4번이 된다. 5번 볼게요, 5번. 예, 크게 뭐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해석은 참고하세요. 해설지 쭉 읽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쭉 읽어갔을 겁니다. 예.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쭉쭉쭉 읽어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doub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가 자꾸 내면의 압박으로 너를 밀어붙여서 결국에 너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문장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문장. Your self-worth suffers. self-worth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 suffer는 고통받다죠. 네가 네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될 거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 면을 보여드릴게요.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uniquely는 독특하게가 아니라 very의 동의어예요. 매우란 뜻입니다. 외달 덩어리는 묶어주시고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의심을 자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해볼게요.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압박 때문이 아니래요. 뒤에 rather 보이십니까? 별표 한 10개 치시고.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의 의미는 수능 지문도 똑같아요. 심지어 주제문입니다.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의 의미는 100% 주제문이에요. 요지가 주제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뒷문장 이때 똑같이 강조 구문입니다. 항상 해석은 that부터 하시는 거예요. bother는 괴롭히다죠. 너를 괴롭히는 거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거 뭐랍니까? self-doubt. 또 나오네요. 자기 의심이랍니다. 여러분, 주장이든 주제든 요지든 다 똑같은 공통되는 성격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조금 뺄게요. 달라서 성격이. 주장이든 주제든 요지든 공통적인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교훈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면 자존감이 내려간대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데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 글을 읽어가다가 어떤 굉장히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형 자체가 주장, 요지,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반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냥 정답은. 뭘 안 해야, 자기 의심을 안 해야 뭐가 올라갈 수 있다.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교훈 아닐까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대놓고 이거 해보세요라고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rather 문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rather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주제입니다. 알겠죠? 잊지 마시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뒷문장을 보시면 though cause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 negative experience more negatively. 긍정적인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은 더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든대요. 뭐가 doubt? 자기 의심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 shortcoming은 외워두세요. 오늘. shortcoming은 외워놓으세요. 오늘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단어인데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박스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오늘 하루 안에 외울 단어가 뭐 몇백 개가 되면 말도 안 되겠지만 요거는 외워 갑시다. shortcoming은 단점이란 단어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작년까지 전국 모의고사 1학년 시험 기준 단점이란 단어가 4년째 나오고 있어요. 4년째. 광문고 평가고사는 기출 3년치를 가져옵니다. 3년치를 섞어서 가져와요, 주로. 근데 4년 내내 연속으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가자는 거죠. shortcoming, 자, 동의어 2개만 기억하세요. defect란 단어와 3개구나. fuller란 단어와 drawback이란 단어. 요거 3개 기억해서 갑시다. 다 단점, 결함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외워가세요. 내일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안 나와도 4년째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면 알고는 가셔야죠. 왜냐면 오늘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의심이란 거는 너의 단점에 대한 반영물이랍니다. 결국에 너의 단점을 보여주는 게 의심을 한다는 표현이죠.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When you see situation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상황과 strength는 장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반의어로 외울 수 있겠죠. strength는 장점이에요. 체력이란 뜻이 아니라 상황과 너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you are less likely to have doubt. 의심을 덜 하게 될 거랍니다. 그 의심은 뭐예요? 너의 고통의 원천이래. distress 보이십니까? 맨 끝에 별표. 얘도 3년째 나온 단어예요. distress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주석의 단어 보이세요? 그거 시험장 가면 안 줍니다. 내일은. 네. 그리고 이 글의 요지가 뭡니까? 자기 의심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의심하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없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자.
정답 5번.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6번은 그냥 설명문입니다. 6번은 그냥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설명문.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영어 공부 그래도 영어를 많이 잘하지는 않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잊지 마세요. 다 맞아야 합니다. 한 개 틀리면 등수 바로 밀려요. 13등으로. 만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광문고 평가고사 시험지를 내가 내잖아요. 만약에 내가 낸다고 한다. 만약에 내가 낸다고 하면 저는 1학년 걸로 안 낼 것 같아요. 올해 상위권 애들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된 상태라 이거 작년처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 그동안 광문고 평가고사가 보여왔던 난이도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근데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뭐 등수 가를 수 있겠어. 만점자가 20명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영어 문제를 그동안 출제해왔던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한다 제 생각인데 요번 20명의 등수는 여기서 갈릴 겁니다. 방법이 없죠. 영어를 그대로 한다? 그럼 수학을 올릴 겁니다. 아마.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필자의 주장이 안 담겨 있는 경우가 있죠. 가끔씩. 이건 중학교 때도 본 적 있어요. 설명문일 겁니다. 설명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명문은 주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주장에서 나오는 명령문 표현이나 어떤 그 조동사 표현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럼 이런 건 읽으실 때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많지도 않아. 딱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혹시 원인 결과가 나와 있는지. 왜냐고요?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개를 합친 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면 행동,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둘 중 하나예요. 나머지 건 없어요. 진짜로. 뭐 김치를 만드는 법 이런 건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거 무조건 둘 중 한 개입니다. 한 번 더. 원인 결과가 존재하는지 내용상, 그리고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에요. 그냥 그게. 그럼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 볼게요 한번. 항상 첫 문장은 잘 잡으시고 내용이 기준점이니까. 두 사람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하게 되면 정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대요.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요 이 소리겠죠? 솔직하고 개방된 대화, 오픈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백앤포스가 왔다 갔다 해요. 정보를 주고 합니다. 상황이죠. 주장이 아니라 그냥 상황 준 거죠. 우리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익스체인지, 대화랍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 지금 상황 나와 있죠. 왜냐면 그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 오기 때문에 the pace of the exchange, 대화의 속도가 기억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될 거래요. 대화가 탁탁탁탁 진행될 거겠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속도는 느려지게 될 거랍니다. because 원인이죠. 끝났네. 이거 원인 결과네요. 예, 지금 원인 결과 완성됐네요. 원인 결과 제가 주제라고 적어놨죠. 끝났죠.
끝났죠. 끝났죠. 참고로 여러분들 원인은요. 상관 접속사 because나 since를 쓸 수도 있고 부사절인 경우에 when과 if를 많이 씁니다. 얘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원인이라고요. 원인. 근데 물론 위에 거가 좀 더 직접적이겠죠. 볼게요. 얘는 지금 원인을 두 개나 줬네요. when 덩어리에도 있고 because 덩어리에도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왜? 뇌는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 이야기 만들어내죠. 결국에 뇌가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선지에서 그대로 찾아보세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가 느려짐이라고 그대로 써 있어요. 몇 번에? 지금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써 있나? 이 출제 방식과 원리를 자꾸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느껴지십니까? 일단 원인, ly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느린 속도라고 느껴져요. 느린을 delayed라고 표현했죠. 다만. 정답 그래서 1번에 가 있는 겁니다. 원인의 내용 lying, 느려진 속도 결과 1번에 다 실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원인 결과는. 잊지 마십시다. 뒤에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만. 1번 선지에 있는 delayed 보이십니까? 그거 동의어 기억합시다. 딜레이가 동사기 때문에 저도 동사만 적어 놓을게요. postpone, defer, proof. 세 개만 외워서 가세요. 얘는 무려 6년째입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6년째 나오고 있어요. 이 미루다가. 미뤄지는 거는 느려지는 거가 똑같죠.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7번은 너무 쉬웠어요. 7번은 그냥 해석만 됐으면은, 왜냐면 1화니까 그냥. 정답 5번 맞아요? 네가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어요. 괜찮아요, 이건?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아서, 이거는. 9번은 가볼게요, 한번. 9번.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래. 실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풀고 나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각각의 선지에 있는 어휘가 맞냐 틀리냐를 따져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휘 문제 유형은 풀이법 첫 번째. 1번 선지가 걸려있는 앞문장이 내용의 기준점입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이거. 아니면 안 그러면 낚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 1번 선지 앞에 문장이 그 내용의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는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예요. 우리말로 해석해 봤을 때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정답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어휘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앞문장과 뒷문장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출제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똑같아야 합니다. 완전히. 거의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앞문장은 뒷문장을 읽어갈 때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뒷문장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앞문장에 대한 검증 역할이 되는 겁니다. 티키타카예요, 두 개가.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계속. 자, 가볼게요. 한번. 얘는 제가 해줄게요.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자, 아주 어떤 근본적인 것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원인이죠. 한 번 더.
엄청 근본적인 무언가의 가격이 greatly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세상 전체가 바뀌게 될 거랍니다. Consider light. 불빛을 고려해 보세요. 예시 드는 거예요. 예시. 예시는 항상 앞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바뀐대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이제 불빛 얘기를 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chances are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마도 뭐뭐일 거다란 수거예요. 구문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chances are 자체가 아마도 뭐뭐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너는 아마 읽게 될 거야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석할 때. 너는 아마도 지금 이 문장을 artificial light, 인공불빛이죠. 형광등이라고 합시다. 너는 아마 지금 이 문장을 형광등 밑에서 읽고 있을 거야. Moreover, 연결사죠. 더욱이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너는 아마도 고민조차 안 할 거래요. 형광등 밑에서 책을 읽는 게 worth it,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을 거래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Light is so cheap. 맞습니까?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맥락상? 가격이 내려갔다며. 그건 싼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댓 구문이네요. 이제 형광등 불빛을 합시다. 형광등 불빛에 너무 가격이 싸서 you use it. 그 형광등 불빛을 사용할 수 없대요. 사용할 수 있대요.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thinking.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도 별 고민 없이 형광등 쓸 수 있대요. 앞에 나온 내용이죠. without thinking은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never thought 보이십니까? 앞문장에?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별 신경 쓰지 않고 형광등 켜잖아요,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능한 겁니까? 가격이 싸서 가능한 거죠. 가격이 싸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나 뒤집는 건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물론 주제를 뽑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러나 1800년대 초에 여기서 it은 뭡니까? 앞문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찾으셔야죠. 형광등 불빛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 아까 문제 풀 때 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다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쉬워서 망정이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붙여서 읽을게요. 형광등 불빛은 would have cost you. 코스트는 돈을 내게 하다 이거예요. 너를 지불하다 말이 이상하죠. 너에게 돈을 내게끔 했대요. 얼마를? 400 times. 400배가 넘는 돈을 내게 했대요. 뭐보다? What you'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똑같은 불빛량에 대해서 네가 현재 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내고 있는 전기세보다 무려 400배나 많은 돈을 내게 했답니다. 그럼 과거에는 형광등 불빛 사용료가 쌌다, 비쌌다, 쉽게 얘기하면 비싼 거죠. 이렇게 붙여 읽으시라고.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됐어요? At that price.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에요? 아셔야죠. 그냥 읽지 말라니까? 항상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대명사와 지시사를 쓰는 거예요. 앞내용 끌어당겨 와야 되거든. 앞에 나왔던 가격은 과거에 비싼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that price는 싼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비싼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아까 가격이 오늘날에는 싸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형광등 불빛 사용료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키는 거죠. 왜? 써봤자 얼마나 나오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반대네요. 반대로 가야죠. 그럼 당연히 이제 나올 내용은 뭡니까? 비싼데 어떻게 막 써요? 그렇죠? 엄청 생각하고 엄청 고민해 보겠죠. 후덜덜 할 거 아닙니까? 읽어보실래요 한번?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혹시? 일단 가격을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notice the cost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notice란 단어 알아차리다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신경 쓰다예요. 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형광등 1분 동안 키면 전기세 300만 원 나온대요. 어떻게 신경 안 써? 아예 안 끄고, 아예 안 키고 살지. 아예 설치도 안 하지. 그러니까 가격을 신경 쓰게 될 거고 would think twice, 2번이나 생각해 보게 될 거랍니다. 사용하기 전에.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어휘 유형의 근본적인 출제 원리는 우리말로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으면 출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지문 안의 내용도 반대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1학년 시험이든 내신도 마찬가지고 고3 수능 시험 문제까지 모든 어휘 유형은 대조가 나옵니다. 딱 두 개를 대조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반대말을 쓸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싸다, 비싸다. 싸니까 생각을 안 한다, 비싸니까 겁나게 고민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휘를 바꿔 쓰는 것 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그럼 지금 2번에 신경 쓰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 큰 틀을 잡은 상태로 읽었어야 돼요. 아까. 그래야 더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increase. 다 반대말 존재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가격이 오른 거네요.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lit up the world. lit up 체크. lit은 밝히다. light의 과거형이에요. 동사 lit up. 뜻 뭡니까? lit up. 밝히다예요. 여러분, 세상을 밝혔다. 환해진 거 아니에요? 불 다 킨 거 맞습니까? 여러분, 불빛을 다 켜고 살려면 가격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가격이 비싸면 생각이 많아져서 못 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세상이란 단어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첫 문장에 나왔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가격이 내려갔을 때죠. 근데 여기서의 구체적인 가격은 형광등 불빛, 인공불빛의 가격인 것 뿐이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예시는 앞에 내용 그대로 받는 거라니까. 형광등 불빛의 가격이 내려갔더니 세상을 밝게 비췄어요. 이게 변화의 내용이죠.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세상을 밝힌 건 형광등 킨 거죠. 형광등을 막 켜려면 가격이 낮았어야 하죠. 제가 뒤에 것도 해볼게요. 뒤에 것도. 어휘는 다 해보는 거예요. 답은 3번 나왔지만 더 해볼게요.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그 형광등 불빛이 그 가격이 내려간 것은 그 이식 가격의 다운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낮으로 바꿔주었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을 밝혔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i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big buildings. 굉장히 큰 건물에서 일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 큰 빌딩은 어떤 건물이냐? 형광등 불빛이 켜 있는 곳이겠죠. 동의할 수 있겠어요? 뒤에 읽어볼게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Natural light은 형광등 불빛 얘기하는 겁니까? 햇빛 얘기하는 겁니까? 햇빛 얘기하는 거죠.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큰 건물에서 살 수 있고 일하게끔 만들어 주었대요. 뭐 키면 되니까? 형광등 키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내추럴은 뭐랑 반이어예요? 본문에서 artificial의 반대말이죠. 대놓고 나와 있네 그냥. 5번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assable을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내 말은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nothing이란 부정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이게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Nothing we have today would be possible.
오늘날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래요. 뭐가 없으면? 형광등 불빛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형광등 불빛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맞죠? 문장의 의미 맞죠? 정답 그래서 3번에 꽂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갈 때 여러분들 워크북 드린다 그랬잖아요. 워크북. 워크북에 있는 건 참고로 요거보다는 어려워요. 알겠죠? 제가 워크북으로 제공한 거는 평균적인 1학년 모의고사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 연습하라고 워크북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출제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맞췄다. 아까 뭐 4번도 마찬가지고 이거 맞췄다. 맞춘 건 알겠는데 원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용이 쉬우니까 내용상 풀었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내용이 밖에 없으면 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저녁에 문제 풀 때 꼭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얘가 내일 아마. 거의 뭐 이거 뭐 메인 유형이죠. 빈칸 추론. 아마 이게 여러분을 내일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광문고 평가고사에서 오답률이 항상 가장 높았던 건 빈칸 추론이에요. 얘가 뭐 두 번째 킬러 문항이기도 한데 얘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완전 킬러 문항이죠. 빈칸 추론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풀어봤어요. 그동안.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이니까 빈칸 추론 처음 보는 친구 없을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는 안 꺼낼게요. 오늘 풀어봤을 테니까 몇 가지만 주의합시다. 빈칸은 주제를 뚫을 수도 있고요. 주제 반대를 뚫을 수도 있고요.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부 내용의 빈칸을 뚫기도 하고요. 어떤 소재나 현상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바꿔 말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걸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멋대로 예측하지 마세요. 그니까 틀리는 거예요. 빈칸은 주제다 라고 알고 계신 분은 미안하지만 다시 배우세요. 지금 짧지만 주제만 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매년 영어 모의고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빈칸 같은 경우 점점 오른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얘랑 멀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도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혹은 주제를 알아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마. 이거 지금 주제 제목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풀다가. 빈칸에 뚫린 말이 세부 내용인데 주제를 골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풀 때는 맞은 줄 알지. 틀리죠. 세부 내용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두 번째 주의사항.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미 지문 속에 존재합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이거. 자꾸 지문에 없는 자기가 이해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답에 고르더라고. 그럼 오답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문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과 같은 문장을 찾으세요. 제발. 물론 문장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빈칸과 같은 문장을 찾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빈칸에 들어간 문장과 같은 문장을 두 개를 겹쳐 놓으시면 정답이에요. 실제로. 물론 내용 이해는 해야겠지만. 세 번째.
빈칸의 주체, 빈칸의 뭐 행위자, 빈칸의 화두, 주로 주어 자리에 와 있겠죠. 됐어요? 얘를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왜냐고요? 얘가 지문 안에 나왔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에요. 빈칸 문장을 읽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었어요. 근데 빈칸 문장을 딱 봤더니 person 뒤에 빈칸 뚫렸어요. 빈칸 문장을 보니까 person 뒤에 빈칸 뚫렸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잖아. 아니 똑같잖아. 그럼 똑같아야죠, 여러분들. 하나 더. 부정어가 들어가 있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주로 부정어 뒤에 빈칸이 뚫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이 어떤 말을 생각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반대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그래요. 조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이죠. 이건 실력이 아니니까. 이건 습관이니까. 근데 우린 내일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내일만큼은. 자,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다. 빈칸 문장 먼저 읽고 들어가세요. 다만 빈칸 문장 파악하는데 30초 이상은 쓰지 맙시다. 알겠죠? 네. 빈칸 문장 빨리 확인해 볼게요. 빨리. We can provide sense control. 묶으세요. 묶어보세요 한번. 묶어보세요. 묶었어요. 결과. 왜 결과냐고요? by ing가 원인이거든요. 항상. 빈칸은 뒤에 뚫렸네. by ensuring that. 아까 ensure가 바로 make sure의 동의어예요. 아까 본 적 있죠? ensure가 make sure를 한 단어로 합친다고 합니다. ensure가. 대디야 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 누굽니까? 빈칸 문장의 주체 확인하자 그랬죠. Our animals environment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야 빨리 풀지.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풀지. 우리 뺍시다. 그냥 동물의 환경은 이렇다. 동물의 환경을 찾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지금 천천히 해서 이 정도지 빠르게 하면은 10초도 안 걸려요. 알겠죠? 자, 동물의 환경 나오는지 봅시다. 자, 첫 문장. 읽어볼게요.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거에 중요한 측면은 make sure that making sure that make sure가 뭐랑 같은 말이라고 아까 제가 insure라 그랬죠. 똑같잖아. 뒤에 대절 똑같잖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한 번 더. 빈칸 문장 by 뒤에 있던 ensuring that 지금 읽고 있는 making sure that 똑같잖아. 빈칸이 that 뒤에 뚫렸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그럼 다시 making sure that 뒤 읽어볼게요. On animals needs 주어 자리에 있죠. 빈칸 문장의 주어 on animal environment와 똑같은 거라고 지금. 선생님 단어가 다른데요. 에이 다르지. 중학교가 아닌데. 그럼 다시 빈칸 문장의 비동사 뒤에 빈칸 뚫었죠? 자 지금 읽고 있는 문장 needs 뒤에 비동사 똑같잖아. 아 똑같잖아. Being met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빈칸에 들어갈 말 찾으세요. 똑같은 말 있는지. 지금 둘째 줄 읽고 있는 are being met consistently and predictably와 혹시 선지에 똑같은 말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빈칸과 똑같은 문장 아니야 지금. 보이세요? 찾았어요 혹시? 그대로 써있는데 5번에 predictable 보이시죠? 똑같잖아. 똑같잖아.
무슨 문장을 찾으시라고요? 빈칸과 같은 문장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제발 잊지 마세요. 빈칸과 똑같은 문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워크북 드린다 그랬죠? 해보세요, 진짜. 진짜 해보세요. 제가 워크북 드릴 테니까 그거 어려워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똑같아요. 똑같아. 찾아보세요. 빈칸과 똑같은 거. 지금처럼 똑같은 게 나온다니까 항상.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똑같네 지금. 똑같잖아. 똑같잖아. 응. 지금 자 푸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칸 문장을 읽었어요 저희가. 빈칸 문장을 읽었고 빈칸 문장의 주체를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첫 문장을 딱 읽어가는데 빈칸 문장에서 읽었던 인슈어링 댓과 메이킹 슈어 댓이 같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뒤에 대절도 똑같아요. 대 뒤에를 봤더니 on animals needs란 주어가 위치해 있고 아까 빈칸 문장의 주어가 animals environment 같은 거구나. 그리고 빈칸 문장은 비동사 뒤에 뚫렸는데 지금 needs 뒤에도 비동사가 나왔고 결국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뒤에 있는 being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겠구나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같잖아. 그래서 선지에 그 둘째 줄에 그 문장과 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봤더니 5번이 같은 단어네요. 정답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했나요 지금? 안 했죠? 주제를 왜 파악해 자꾸? 주제 파악 문제가 아니에요. 빈칸 추론 문제는.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뒤에 거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예시예요. 알겠죠? 아까 분명 읽었을 거예요. 시간 버리고 있는 거라고. 다 예시예요. 이미 답은 나왔는데 똑같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정답 5번 그래서 11번 11번 빈칸 문장 읽어볼게요. 빈칸 문장 뭐로 시작하죠? 역접의 연결사 but 보이십니까? 역접의 연결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할까? 주제문이라고 그랬죠. 결국에 요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제어 찾으란 소리였어요. 이러니까 주제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주제가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죠. 빨리 읽어봅시다.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 it can be harmful. 해로울 수가 있대요. 뭐 하게 되면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blah blah blah. 음식이 빈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해롭다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빈칸의 주체가 누굽니까? food예요, food. 그럼 분명히 음식, 먹을 거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먹을 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이 찾았어야 하는 건 음식 혹은 먹을 것 이꼬르 이거예요. 끝났어요. 이거 찾으란 소리예요. 음식 혹은 먹을 것은 뭐다? 이거 찾으란 소리입니다. 이거. 이게 다예요, 지금. 이거 찾으란 소리예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When a child is upset,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빈칸 문장 앞에 way. 눈 부릅뜨고 보라고 이런 걸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니까 내일 진짜로. 똑같잖아 구조가 여러분들. To calm them down is to give them food. 떴네요.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먹을 거 주는 거래. 끝났네. 음식 이꼬르 뭐다? 진정. 됐죠? 진정. 애가 화났을 때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 먹여라. 먹는 거 이꼬르 감정 통제. 먹는 거 이꼬르 감정 완화. 몇 번? 4번.
무진장 쉽죠. 무진장 쉽죠. 얘가 너무 시시콜콜할까봐 워크북엔 조금 어려운 거 넣어놨으니까 어려운 거는 워크북을 통해 해보세요. 얼마나 똑같아. 이거 아까 여러분 혹시 뒤에 거 읽었죠? 뒤에 거 읽었죠? 안 읽어도 돼요. 왜냐고? 또 예시거든. 또 예시였어요. 막 비스켓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또 예시야. 이거 얼마나 시간 아까워. 그래서 빈칸 먼저 읽어보라 하는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서는. 됐어요? 12번도 해볼까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까 풀었던 방식과 제가 푸는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라고 지금. 뒤집었죠? 뒤집었죠? 그럼 일단 무슨 문일까요? 주제문이죠. 자, 근데 빈칸에 주체만 남아있죠. 별표. 이건 100%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윈터스쿨을 다니던 뭐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간에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 일부는 주제어다 이런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제인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그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주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풀으라고 이런 의문을 가져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접의 연결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일 거래. 어쩌라고 이 생각 들어야 돼, 속으로 지금. 진짜로. 얘만 남겨져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주체가 대명사네. 이래서 쉬운 거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워가라고 지금. 이런 걸. 대명사네. 얘는 역접의 연결사가 가져다주는 논리성 때문에 빈칸의 문장이 주제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명사를 썼죠. 끝난 거예요. 앞문장이랑 반대말 넣으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하라고. 이게 주제가 궁금해요. 지금 이 질문의 주제가. 여러분이 궁금해야 되는 건 빈칸과 어떤 같은 문장이 있는 건가가 궁금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게 궁금해야지. 주제가 뭐가 중요해. 근데 대명사를 썼죠. 앞 내용을 따온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앞에 거를 뒤집을게요, 이 소리니까 앞에랑 반대말 찾으라고. 그럼 분명히 앞문장을 읽으면 혹은 첫 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복수명사를 대명사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얘 뒤에도 동사나 뭐 비동사가 나와 있겠지. 이 구간 찾으란 소리예요, 지금. 빈칸 앞문장이 이 구간 찾으란 소리예요. 얼마나 간단해. 찾아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복수명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데이라고 쓴 거 아니야. 누구 보입니까, 앞에?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빨리 해보세요, 진짜. 빨리. frozen relatives 보입니까? 끝난 거예요. 아, 개구리. 뭐 개구리 친척들 끝난 거야. 뭐 개구리가 뭐가 중요해. 이걸 대의로 받은 거라고. 걔네가 무슨 행동했대요?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대요. 그럼 어디에 산다예요, 개구리가? 육지에 산다죠. 쉽게 얘기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 육지에 안 살아요. 끝. 됐어요? 됐어? 응. 육지에 안 살아요. 그럼 어디에 산다예요? 뒤에 읽으면 나오긴 하겠지만 물에 산다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얘를 1번을 맞췄다고 칩시다. 몇 분 안에 어떻게 풀었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몇 분 안에 어떻게 풀었나를 고민하시라고 지금.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차피 시험은 내일 잘 보셔야 돼요, 내일. 이거는 그냥 경험 삼아 본 거니까. 자, 13번 볼게요. 13번. 13번. 자, 주체. effective freedom 보이십니까? 진정한 자유란 뜻이에요. 진정한 자유. depend on 보이세요? depend on은 뒤에 항상 원인 나옵니다. 그럼 depend on 앞에가 결과란 소리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찾으란 소리입니다. 알겠죠? 진정한 자유는 뭐 때문에 나오는지를 찾으란 소리예요. 오케이? 주체 effective freedom 찾았죠? 자, 이제 갑니다. 넷째 줄에 보이세요? 끝난 것 같은데 이미 거의. 넷째 줄에 보여요? effective freedom? 이거 글자 비껴 쓴 거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원문에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찾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depend on 때문에 원인이라 그랬죠? effective freedom 뒤에 because 보이십니까? 원인 아니에요? 끝났네. 끝났네. 거기 내용 읽어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 말은. 거기 내용과 똑같은 말을 선지해서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because 내용 한번 읽어드려요? although allowed to do so. 너가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받을지언정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effective freedom을 증가시킬 수가 없답니다. 지금 빈칸의 내용은 이거죠. 이게 빈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빈칸 내용. 됐어요? 그럼 얘는 실질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 뭐냐면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은 실질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죠? 반대말이네. 결과가 반대면 뭐도 반대여야 돼요? 원인도 반대여야죠. 실질적인 자유를 왜 증가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방금? 물리적으로 incapable, 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겠네. 이거 읽을 거 아니에요. 네가 법적으로 허용받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는 발생한다. 이거네요. 이거 찾으란 소리예요, 지금. 이거 찾으란 소리예요, 내용상. 네. 끝났네. 똑같잖아, 항상.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럼 정답이 이제 5번에 갑니다. 그래서 having the means이라는 단어, 수단이라는 단어예요. 수단. 수단. 네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면 실질적인 자유는 만들어진다. 요겁니다.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15, 16, 17, 18은 설명 한 번 해드릴게요. 15, 16, 17, 18 간접쓰기라고 불리는 요 4개 유형은 제가 한 방에 설명할게요. 묶어서 같은 영역이니까. 간접쓰기라고 불러요.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뭐 고3 수준으로는 안 나오니까 딱 고1 수준으로만 설명할게요.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 고3처럼은 안 나오니까.
A, B, C 각 단락의 내용을 색깔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게 순서별 출제 원리이자 풀이 원리입니다. 이거면 끝난 거. 이거면 끝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이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그때는 내일 일단 시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순서별은 1분 15초예요. 1분 15초. 문장 삽입이요? 50초 안에 푸셔야 돼요. 내일 시험장 가시면. 갑니다. A, B, C 중에 가장 먼저 누구일까요? 색깔이 한 개도 겹치는 게 없는, 연결되는 없는 색깔이 하나 존재하죠. 얘 보이십니까?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 지금 얘가 시작이죠. 얘 보라색으로 끝났네요. 그럼 그 다음 연결되는 단락의 첫 문장과 연결돼야겠죠? 됐어요? A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락되는 연결과 이 A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 연결된 첫 문장이 같아야겠죠. 내용이 BAC입니다.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이 출제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 출제 원리. 이 출제 원리 꼭 기억하세요. 앞단락의 끝 문장과 그 다음 이어질 단락의 첫 문장의 소재나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혹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내용상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생뚱맞은 소리만 아니면 다 연결시키란 소리예요. 제 말은. 됐습니까? 뭐부터 읽어야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은 없어요. 물론 정답이 A, B, C일 리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볼게요. 간략하게 제가 15번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15번의 정답, 16번은 답이 3번입니다. 16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15번을 해드릴게요. 제가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y. 모든 스포츠 경기는 공으로 진행된대요. 참 쉽죠. 이거 뭐 누굴 바보로 하나,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흐름을 봐야지. A번 볼래요? 공은 정확한 사이즈와 정확한 크기로 합시다. 공은 올바른 크기와 올바른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거랑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되죠. 연결이 안 된다고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기억해 놓으시거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안 보지. 시간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A번 단락 앞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는 공의 규격이나 무게 얘기가 나왔었겠네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But 그러나 아직 안 끝났죠. But 그러나 if it is made as a hollow, hollow는 속이 텅 빈 이런 뜻이에요. 속이 텅 빈. 스틸은 강철이죠. 자, 공은 한 번 더 올바른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공이 만약에 강철로 만들어지게 되면 속은 벼 있죠, 당연히 공이. 근데 겉에가 강철로 만들어지면 너무 스티프, 딱딱해질 거랍니다. 그리고 러버, 고무로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나 물렁물렁할 거래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면 A번은 첫 문장에서 공의 크기와 무게를 얘기했고 but 뒤에 문장에서는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어 놓으시라고 시험장 가서는. 그래야 또 안 읽는다니까. 그래야 또 안 읽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됐어요? B 읽어볼게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B. The rules. 룰 보이세요? 룰 됐어요, 룰?
The rules of the game. 이 게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죠? 끝. 어딨어요? 스포츠 경기. 제시문 아니에요? 끝났네, 시작. 끝났네. 응. 스포츠의 규칙은 이제 가는 거예요. 응. 공의 규격에 대한, 공의 타입이 유형이니까 규격이라 할게요. 공의 규격에 대한 규칙도 포함을 안 돼요. 이제 드디어 공 얘기를 던졌네, 여기서. 그렇죠? 이제 던진 거라고. 근데 허용되는 공의 규격은 뭐냐?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나오죠, 이제. 이거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A의 첫 문장에서 봤죠? 제가 아까 봐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B, A. 나머지 거 읽었어요? 제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그래야 빨리 푸는 거야. 안 읽고도 풀 수 있다고 이렇게만 잡아놓으시면 정답 B, A, C죠. 정답 2번입니다. 예. 여러분 C 자리에 similarly 보이세요? 이거는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사인데 항상 앞의 내용과 똑같은 거 나와요. 그럼 A의 마지막 문장과 C의 첫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A의 마지막 문장 내용 기억나세요? 곰으로만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 통통 튄다, 너무 물렁물렁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long with stiffness, 단단함과 동시에 공은 적절하게 바운스, 튕길 수도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A번의 마지막 문장은 뭐였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거리는 거죠. 근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단함 뿐만 아니라 공은 튕길 수도 있어야 돼요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너무 바운시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죠, 위에 거랑. 됐어요? B, A, C 이렇게. 16번은 너무 쉬워요. 바로 BCA가 보일 겁니다. 바로 BCA가 보일 거예요. 16번 바로 밑에 거. BCA. 수학 얘기 한 다음에 바로 화학 얘기를 꺼내죠. 화학에서도 화학 원소식을 쓴다 나오고 원소식에 대한 예시가 A번에 예쁘게 써 있죠. 이런 건 너무 쉬워. 이거 한 45초만 풀어요. 맘먹고 풀면. 17번 갑니다. 이제 삽입 가볼게요. 빠른 속도로 한번. 삽입. 여러분 빨리 할게요. 빨리.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두 가지. 자, 두 가지. 역접의 연결사 하나 기억하시고, 알겠죠? 지시어 플러스 명사, 뭐 this, book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그냥 대명사. 역접의 연결사가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헷갈리겠다. 주어라고 쓰니까. 역접의 연결사가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나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광문고는 3년째 평가고사에서 주어진 문장에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만약에 안 들어가 있잖아? 내려가 그냥. 만약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내려가시라고. 시간이 없잖아. 그냥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거 찾는 거예요. 얘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광문고는 평가고사에서 무려 3년째 연속으로 주어진 문장에 역접의 연결사를 하나 줬고 얘가 없는 경우 본문에 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3년째 변하지 않은 출제 원리입니다. 학교에서는 평가고사 이렇게 낼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것만 공부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광문고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 출제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제 원리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죠, 광문고 영어쌤이. 해볼래요, 한번? 참고로, 이거 말해줘야지. 주어진 문장에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내용이 이상한 게 튀어나와요.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요. 없던 소재가 나오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앞뒷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느껴봐야 돼. meanwhile 보이세요?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그러나 이거예요. 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접의 연결사예요. 됐어요? 내려가세요, 이제. 저거 왜 읽어? 시간도 없다며 내려가는 거야, 그냥. 어디가 이상할까를 찾는 거예요. 자, 해석은 빨리 해볼게요. 항상 얘도 1번 앞에가 내용의 기준점입니다.
그 내용의 기준점을 대상으로 해서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그거 책정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첫 문장. One defining moment. 단 한순간, 단 결정적인 딱 defining 결정적이거든요. 결정적인 한순간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고 on a daily basis는 매일매일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개선에 대한 매일매일 작게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는 거에 대한 가치는 과소평가한대요. 딱 한순간, 딱 결정적이었던 한순간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건 과소평가한대요. 뭐 100원씩 모아서 100원씩 모아서 언제 10원 모아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개무시하겠죠. 그리고 종종 we convince ourselves that 우리한테 자신한테 대리아를 설득시킨대요. massive success 거대한 성공은 거대한 행동이 필요할 거라고 납득시킨대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 잡았을 때 뭘 중요시 여겨요? 큰 성공, 한방 이거죠. 매일매일의 조금씩 굉장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는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따져가시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내용이. Whether it is losing weight. 예시 듣는 거죠. 예시죠. 살 빼는 거, 뭐 대회에서 이기는 거, 또 다른 목표들을 성취하는 거, 뭐든지 간에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 shaking. earth shaking이 바로 massive의 동의어예요. massive. 뭘 하든지 간에 엄청난 향상을 이뤄내라고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가한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건 무시한다. 맞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네.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this 보이세요? 지시어죠. 그럼 tiny가 뭐예요? 매우 작은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매우 작은 향상? 이러한 매우 작은 향상이라고 쓸 거면 바로 앞문장에 작은 개선, 작은 향상, 작은 성공이 있었어야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앞문장 뭐라고? 없죠. 정답 2번. 나오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this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됐어요? 그럼 주어진 문장에 작은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겠네? 찾아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2번 아니야. 그럼 주어진 문장에 작은 성공, 작은 성취를 의미하는 게 있겠네? 누구 보이세요? improving by 몇 퍼센트? 1%. 굉장히 작은 향상이죠.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끝났어요. 18번 바로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구간만 탁 집어드릴게요. 3번 앞문장 읽어보실까요? Today,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기술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갭 차이가 grows, 커졌답니다. As we rely more heavily, heavily는 무겁게가 아니라 매우예요. 매우, 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우 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진 기술과 과거에 가졌던 기술의 차이가 커지고 있답니다. 됐어요? 3번 뒤에 therefore, 그러므로 받아주는 거죠. When you head off into wilderness, wilderness는 자연, 환경이란 뜻이에요. 자연으로 가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됐어요? 근데 내용상 자연이라고 읽히던가요? 혹시 아까 읽을 때? 자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죠? 이거 미지의 세계예요. 맥락상. 아까 이거를 잡으셨어야 돼요. 읽을 때. 해볼게. 너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때 It is important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하여 한 번 더
환경에 대하여 완전히 프리페어 포는 대비하답니다. 대비. 환경에 대하여, 아니,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완전히 대비해야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왜? 기술의 격차. 네가 가진 능력의 격차가 크므로 네가 모르는 세상에 나아갈 때는 다 가지고 가라 이 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4번 뒤에 볼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했대요. 이 대이 누굽니까? 그럼 이 대이 누구예요? 그들이 삶의 방식에 적응했대요.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 얘기도 안 나왔고 앞문장에. 그럼 그 대의에 일치하는 애가 없죠. 지금 앞문장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주어진 문장 안 읽었죠. 왜 안 읽은지 알겠어요? 역접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안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죠, 지금. 그럼 이 대의가 지시하는 바를, 대의가 지칭하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 4번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주어진 문장에 그 대의가 누군지 있었겠죠? 여러분 항상 대명사를 쓸 때는 그 앞문장에는 그 명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문장에 구체적으로 누구 보이세요? 사람. 네이티브 인해비턴츠 보이세요? 끝났죠? 뜻은요? 원주민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예요. 마지막. 장문. 얘도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한 방에. 장문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시간이 빨라야 한다고 푸는 속도가. 분명히 부담될 거예요. 이 장문 독해가 나오면은 이거 언제 다 읽나 싶으실까 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문은 근데 이거 말고도 3문제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겁니다. 얘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지문이에요. 지금처럼 들여쓰기 한다고 하죠. 단락이 나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만약입니다. 작년에는 안 나눠줬어요. 작년엔 단락을 안 나눴다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쉽게 해온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작년에. 틀렸거든요. 이걸. 만약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얘를 찾기 바랍니다.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역접의 연결사가 보이시거나 아니면 의문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 문장부터 다른 단락이에요. 됐죠?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어쨌거나 단락은 2개란 소리네요. 그렇죠? 서술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단락은 2개입니다. 두 단락의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2개 단락의 내용이 반대일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단락이 주제예요. 왜? 뒤집은 거가 주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나온다고. 여기서. 어휘도 마찬가지. 항상 어휘 문제가 나오거든요. 반대라 그랬죠? 얘랑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휘도 그럼. 두 번째. 위에 단락에 어떤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 단락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어떤 현상이든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위에 원인 나와요. 그럼 누구 나올 차례예요? 이제 알겠죠? 밑에 단락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혹시 모르니까. 위에 단락에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학생 40명을 모아서 어디 고등학교에 뭐 어떤 한 교실은 뭐 형광등을 켜줬고 한 교실은 형광등을 안 켰고 근데 두 집단은 영어 실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렇게 실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연구진이 보여주었다. 연구진이 말했다. 연구진이 나타냈다. 이런 동사가 보일 겁니다. 혹은 연구진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게 보일 거예요. 이때부터 단락은 뒤집힌 겁니다.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실험의 결론이 나옵니다.
주제예요. 주제. 실험의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이렇게. 얘는 아까도 본 적 있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주제예요. 알겠죠? 두 번째 거는 해결책의 내용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거는 밑에 딸랑 내용만 잡으시면 돼요. 그게 주제예요. 얘 똑같아요. 됐어요? 그럼 얘도 지금 19번의 제목이 주제니까 이거 잡으려면 어디 단락 잘 읽었어야 돼요? 좀 더 빠르게 밑에 거 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밑에 거 읽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네, 조금 지루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였죠. 정답은 그래서 1번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거 인간적으로 작년 건데 이게 이거는 뭐 중2도 풀겠다 맘먹고 풀면 너무 쉬워가지고. 틀린 어휘는 어디죠? 반복을 하게 되면 뇌 신경체계를 연결해줘서 행동을 수월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기는 막다라고 되어 있네요. 신경체계 연결성을. 5번에 보이세요? 블락이 막다죠. 이거를 어떻게 통해 알 수 있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rewiring 동글뱅이, 얘가 연결하다예요. rewiring. 와이어가 연결하다거든요, 영어로. rewiring 연결하다. 그 다음 문장에 has a 뒤에 network 동글뱅이 다 연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C 자리에 있는 connect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커넥트를 그 다음 문장에서 지시사 those connection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네요. 근데 연결망을 왜 막아요 갑자기?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나와야 돼요? 블락 자리에 프로모트, 촉진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강해져서 성공할 수 있게 돼요. 이거예요. 됐어요? 네. 얘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다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험지 빈 공간에 써도 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ing로 끝난 거, ed로 끝난 거, pp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o 부정사 요거 먼저 푸세요. 그냥 알겠죠? 이거 먼저 푸는 거야. 요거 3개 먼저 푸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거 먼저 풀자고. 이거 먼저. 뭐 푸냐고요? 얘네가 들어간 문장에 동사가 없을 겁니다. 광문고 어법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문법상. 한 번 더. 분사 ing, 분사 pp. 근데 주로 ed로 끝나 있으니까. 그리고 to 부정사. 여기에 밑줄가 있어요. 얘네가 들어간 문장이 있겠죠? 문장에 동사가 없을 겁니다. 마킹하시면 돼요. 정답이에요. 알겠죠? 마킹하시면 돼요. 정답이에요. 그냥. 정답이라고 정답. 알겠죠? 정답. 적었어요? 정답이야. 그냥 이거. 동사가 없으면 그 다음. 자,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 왓에 밑줄가 있을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을 겁니다. 틀린 거예요. 마킹하세요. 알겠죠? 위치에 밑줄가 있을 거예요. 명사가 없을 거예요. 마킹하세요. 정답이야. 그냥 정답. 하나만 더. 명사가 있을 건데 위치에 밑줄가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마킹하세요. 틀린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